안녕하세요. 2022년 손해보험이란 무엇인가? 우리 9월 자격시험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우리 8월 달에 시험 본 내용을 가지고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9월 달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아마 시험이 있으실 건데요. 이런 문제 확인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주택화재보험 이제 1편부터 17번 문제까지는 손해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각 파트별로 문제 출제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뭐 장기 손해보험이 가장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골고루게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뭐 매번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범위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숙지하셔야 문제를 푸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주택화재보험에 지급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체적인 보험 가액 대비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80%가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코인슈어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전액을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죠. 그죠? 80%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은 가액이 4천만 원이고 가입 금액이 1억 원이니까 가액 4천만 원 대비해서 가액이 큰 거죠. 그러니까 8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뭐 간단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손해액이 3천만 원이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령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에 코인슈어런스가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 가액인데 가입 금액을 우리가 2천만 원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가액 대비해서 가입 금액이니까 50%가 해당하는 거니까 만약에 손해액을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택화재보험에서는 코인슈어런스라는 게 적용이 된다. 우리가 공장 주택, 공장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코인슈어런스 개념이 없어요. 비율대로 우리가 적용을 받는데 주택 화재보험이나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코인슈어런스가 적용이 된다. 근데 그 기준이 가입 금액 대비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80% 이상이 되면 손해액을 전액 보상한다. 요 기준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나오시면 여러분들 아유 제껴두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특수건물 화재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그 신체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금액은 그게 이제 뭐 우리가 특수건물이든지 아니면 뭐 다중이용 업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체가 다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망과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가 보험금은 보상 내용은 얼마죠? 1억 5천까지고요. 1.5억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상일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다. 요겁니다.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이게 특수 건물이든 뭐 다중 이용 업소 건물이든 모든 화재보험의 배상 책임 담보 특별 약관의 보상 내용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 사망보험금은 1인당 8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상은 3천만 원, 그 다음에 후유장애는 사망보험금하고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부상하고 후유장애 등급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기억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구분해서 최저 뭐 100만 5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또는 1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이렇게 보상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거. 자, 우리 여기 산후조리원, 고시원,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은 다 다중이용업소 24개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방송국은 어디에 해당하죠? 방송국은 우리가 특수건물 화재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연면적, 바닥 면적이 얼마 뭐 이런 거. 학원인 경우에는 뭐 바닥 면적이 2,000, 뭐 연면적이 2,000 평방미터 제곱 이상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내용들 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공공기관 같은 거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바닥 면적이 전체 뭐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 면적이 뭐 2000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중에 학원,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요 두 가지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24개 업종이 있는데 그 24개 업종 중에 방송국은 특수건물화재보험 대상으로 별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손해사고 기준이 있고 배상 청구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상 청구가 있고 손해사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손해사고 기준일 텐데요. 우리가 배상 청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중에 보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임원 배상 같은 경우는 임원이 퇴사한 이후에 임원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고 배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원이나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배상 청구 기준입니다. 그 기간 중에 그 사람이 재직하는 기간 중에 재임하는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보상해 준다. 그게 뭐라고요?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그래서 임원 배상 책임 보험은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 된다. 손해사고 기준은 뭐냐면 사고가 났고 배상이 사고 기간 보험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보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고 그 기간 중에만 배상 책임의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우리가 개념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우리 여행보험의 기본 계약에서 보상하는 거. 우리가 이제 기본 계약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기본이 있고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주계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별약관에서 특약이라고 하는 특별약관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죠. 이거는 별도의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면 특별약관에서 보상해 주는데 여행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질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상해에 대한 보험이죠. 상해. 그죠? 가가지고 여행을 간 기간 중에 다쳤을 때 주로 하는 부분이니까 상해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본 계약이 되고 나머지 배상 책임이나 실손 의료나 휴대폰 손해보험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별도로 약관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 이런 거 괜찮다 하시면 나 뭐 가져가는 물건이 다 휴대폰이 가가지고 다 버리고 와도 돼. 근데 굳이 그런 여행 보험을 드실 때 가져가도 뭐 누가 훔쳐가도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다 뭐가 된다? 특별 약관에서 보상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기본 계약에서 보상해 주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약관, 기본 약관에서 보장해 주는 게 뭐라고요? 상해, 후유, 장해. 그러니까 상해나 장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외래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여행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여행자 보험입니다. 자, 장기 손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틀린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상의 보험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보험의 성격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짜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멸성,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소멸되지 않습니까? 일반 화재보험도 매년 우리가 갱신을 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축이냐 뭐 우리가 보장이냐 이런 개념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지만 3년 이상인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저축성 보험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은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갖느냐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큰 거를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고 내가 낸 보험료보다 내가 받아가는 보험금이 적은 경우를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갱신형 보험이란 보장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주기별로 저축성 보험이란 해약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금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 큰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 만기 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 보험금이 큰 그런 보험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저축성 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의 개념은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낸 보험료가 더 많으면 보장성 보험, 내가 낸 보험료가 더 적으면 저축성 보험. 그래서 우리가 실은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저축성 보험 상품이 아닌 거, 다음 중 보장성 보험 상품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낸 보험료가 그 미래에 받을 보험금보다 적은 그런 보험 상품에 해당하는 거.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낸 보험료가 많은 거니까 보장성 보험에 맞는 거 아니면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 연체로 장기손해 부활. 우리가 이제 보통 납입 연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그 계약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반드시 3년 이내여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활되는 경우에는 신계약 체결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름할 수가 없어요.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간 중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게 알려야 되는데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됐다가 3년 이내에 내가 부활하는 요 사이에 큰 병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신계약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차별적이다 아니면 간소하게 할 수 있다 다 틀린 얘기입니다. 간소, 뭐 차별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름, 대신 이런 용어들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장기화재 등 재산보험에서 이제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거 보험회사에 돼서 통지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서 그 통지할 때는 내가 직업이 바뀌면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통지 의무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화재보험하고 내가 직업이 바뀐 거하고 불나는 거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사무직에 있다가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래가지고 화재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알릴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지속해서 3일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려야 되는 3일 동안은 비울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알리면 얼마나 여러분들 불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들을 비우는 경우 30일, 3일이 아니라 30일.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을 위해서 수선하는 경우 내가 그 기간 중에 수선하니까 이 보험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그런 뭐 위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5일이 아니라 15일 이상 수선할 때. 자, 우리가 30일 이상 비워둘 때, 15일 이상 수선할 때. 자, 다시 30일 비워둘 때, 공실 30일, 그 다음에 수선 15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당연히 우리가 중복돼서 보상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손 보상의 원칙 또는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득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보험하고 중복 가입했을 때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야 되는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우리 장기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장기 화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이 안 되는 경우 뭐가 있어요? 일단 분실, 그죠? 도난, 그죠? 그 다음에 고의.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 화재보험 전용 주택의 경우에서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상을 받는다. 꼭 기억하세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전용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을 받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거 뭐라고요? 분실, 도난, 그 다음에 고의, 그 다음에 폭발 및 파열도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데 전용주택은 제외한다. 잘 기억하세요.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 보상. 그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우리가 근로자가 개인연금 할 때 합계가 얼마, 우리 기억하실 때 연금, 개인연금에서 400만원, 퇴직연금에서 우리가 300만원, 그래서 얼마죠? 700만원까지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요, 그냥 여러분들 단순, 세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 4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정해진 겁니다. 제도상으로 세금 제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제상으로 정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암기하라. 그럼 모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격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합격점 이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70점 이상 되면 합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려도 되는 문제들은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1번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왜 뭐 3개월은 보상해주고 6개월은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틀린 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로 바뀐 게 아니라 연금저축도 우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여러분들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거니까 더 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소득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어들였는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산출세율을 곱해가지고, 그죠? 세율을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중도인출 중에 틀린 거,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우리가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뭡니까? D, B. 그죠?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회사가 운영하는 거니까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확정기여형 DC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할 때 인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DC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이상 몇 개월 이상인가요? 2개월 이상 너무 짧죠? 몇 개월 이상이죠? 예, 6개월 이상 우리가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DC인 경우에는 우리가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렵다 하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물어보는 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요양을 하는데 2개월을 뭐 요양하는 거 좀 짧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요양은 3개월 이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DC형에서 인출을 가능한 기간은 6개월 이상 요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했을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6개월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제 13번부터 마지막까지는 17번 문제까지는 자동차 보험인데요. 자동차 사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바르게 되어 있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소유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손배법에 의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자, 여기 1번 문제는 뭐가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게 적용이 돼서 일반적으로 그런 처벌받는 것을 면제시켜주고 있는데 합의가 있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뭐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을 시켰다거나 아니면 사고 도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12대 중과실, 뺑소니 이런 경우들, 음주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민법 배상 책임을 진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을 사용한 사람, 내가 돈을 대신 내줬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돈을 대신 내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구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험금을 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는 피용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고의와 달리 경과실에 따른 가하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고의나 우리가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 그죠? 고의 또는 과실이니까 과실 안에는 경과실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 자, 경과실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또는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이다. 자, 여기서 승낙 피보험자는 우리가 기명 피보험자 또는 친족 피보험자가 아니라 기명 피보험자. 자, 요런 문제 조금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친족 피보험자니 아니면 기명 피보험자니 아니면 운전 피보험자니 아니면 승낙 피보험자니 하는 요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그거 같아가지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있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보시면서 기출문제에서 오답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은. 이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답 지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낙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거다. 승낙 피보험자는 누구라고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거다. 친족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승낙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기명, 내가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피보험자,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승낙 피보험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 지문을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보시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른 자동차 운전자 운전담보 특별 약관의 특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 문제는 무보험 자동차엔 상해 피보험자와 동일한 게 아니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해당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는 우리가 기명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푸시다가 모르시는 문제 중에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뭐 동일하다 또는 적용된다 뭐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동일하다 이런 부분들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른데 동일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고 내용별 점수가 건당 1점에 해당하는 거.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1점이 있고 0.5점이 있고 2점이 있고 4점이 있고 어떤 거는 2점이고 1점이고 여러분들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1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암기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4점이고요. 뭐 8에서 12급의 부상사고는 2점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에서 14급 요게 1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가 또 1점입니다.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 여기 자기 차량 사고 손해 기준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점이고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점이에요. 자기 신체 사고 1점, 13, 14급 1점, 그 다음에 자기 차량 사고 손해 1억 원 이하 1점, 그 다음에 물적 사고 기준 금액 이하 사고는 0.5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1점인 것만 기억하시죠. 1점인 것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에는 1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1점인 거 이렇게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 14급,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 그 다음에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초과 사고인데 이거 동시에 자기 차량 손해액이 1억 원인 이하인 거 이런 경우에 1점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1번 문제는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손해보험에서는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데 물론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과 같은 경우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문장상으로는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 가액보다 많은 것은 우리가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여러분들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을 가액보다 더 크게 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만큼을 보상을 해주면 우리가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예,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도가 되는 건 뭐다? 한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라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액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가입 금액은 가액보다 내가 더 많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로소득, 불로이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난손해는 도난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그 즉시 보험금이, 자, 우리가 신고하자마자 경찰서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신고하고 나서 며칠이요? 예, 30일이 경과한 후에, 즉시가 아니라 30일 이후에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가 가능하고요. 자, 도난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자동차를 찾은 경우 피보험자에 걸린 자동으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무조건 내 차 맞는데요. 그러고서 내 차 맞으니까 내가 가져갑니다.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이미 그 도난된 차량이라고 해서 또는 우리가 이제 분실된 차량이라고 해서 이미 그 자동차 주인에게 보험회사가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보험금을 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줘버리면 그 자동차 그 소유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중으로 돈을 받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보험금, 받은 보험금을 돌려받은 다음에, 환급한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손해보험 문제는 여러분들 범위가 넓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장기 손해보험 중심으로 한 10문제 가까이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화재보험이나 우리가 연금, 퇴직보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한번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인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상품에 대한 이해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꼭 기억하시는 부분들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손해보험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